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실장은 성남시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등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유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정 실장 측 변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미 금품 수수 등 각종 범죄 혐의를 중국 무협지보다도 못한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창작물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적에 대한 정치 단합에 동원된 검찰이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4,700여만 원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이 정치적 동지자로 규정한 정 실장마저 검찰에 소환되었는데요. 정 실장은 위에 언급한 4가지 혐의 외에도 성남FC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서너 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이 대표 폭심, 분신으로 불리는 정 실장마저 구속되면 검찰의 칼날은 곧바로 이 대표를 겨냥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아무리 민주당을 방패 삼아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수사를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 정치적 운명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일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방탄에 당이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이 대표 측근이라도 당이 일개 정무조정실장까지 방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방할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측근들을 옹호하고 대변인이 연일 검찰 비난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가 개인 사건과 당무를 구분해야 한다, 의혹에 연루된 측근을 당직에 기여한 게 문제다, 개인 비리 의혹 수사에 왜 당이 뛰어들어 같이 싸우느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표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결한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글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글로 가득 찼던 게시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 눈치를 보느라 비명계 의원들이 대놓고 나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내에서 이 대표를 더 이상 감쌀 수 없다는 손절 분위기가 확산되면 이 대표가 사면 초과의 신세로 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특종 보도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달라, 눈 감아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호화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성태마저 쌍방울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나선 것입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차례로 입을 열기 시작한 데 이어서 철석까지 믿었던 김성태마저 아생연후 살탈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최근 복수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수원지검 지검장이 홍승욱 검사장인데요. 수원지검 측에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진 귀국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신에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없느냐고 거래, 즉 딜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협상은 불가라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수천억 원의 쌍방울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200여만 달러를 제공하고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를 조작해 48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과 아태어, 이재명 경기도와 대북 송금 관련 삼각 커넥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비 대납 외에도 김성태와 쌍방울의 범죄 혐의가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지경인데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김성태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검찰이 딜을 받아준다 해도 김성태가 법정에서 검찰과 딜을 했다고 폭로를 하거나 약속과 다른 진술을 하면 검찰은 낭패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의 폴리 바게닝, 이른바 죄를 자백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판례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와 거래를 한 증언 또는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김성태가 검찰과 딜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의리보다는 쌍방울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정보를 빼내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를 거쳐서 태국으로 도피해 한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먹고 이른바 템프로 여성을 불러 즐기면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도망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쌍방울과 김성태와 연계된 KH그룹에 대한 수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그룹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검찰과 소통 창구를 유지해온 김성태가 그룹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귀국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주먹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가 이재명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마저 구속된 마당에 돈이 더 중요하지 대권이 불투명한 이재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김성태 소환과 관련해서 곧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머지않아 김성태가 귀국해서 입을 열면 이재명 대표는 끝장이 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때도 정치 단합회라고 우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특종인데요. 지난 10일 구속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KH그룹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대북 사업의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안부수는 쌍방울 애화 밀반출 개입, 대북 코인 사업, 김영철 전 통전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 수십억 원의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불법 제공하는 등 개인적 비리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2019년 대북 사업을 지원한 북한 어린이 돕기용 밀가루 지원비 10억 원,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비 5억 원 등 15억 원 가운데 밀가루 지원 10억 원 중 8억 원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태엽은 2019년 6월 2억 원어치 밀가루 300톤을 북한에 보낸 데 이어서 12월 1,300톤을 보내기로 했는데 219톤만 북한에 보내고 나머지 1,000여 톤에 해당하는 8억 원이 어디론가 전용되어서 사라져버린 것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태엽은 경기도 지원금 5억 원으로 구매한 묘목도 북한에 전달되지 않고 중국 단동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단동에 있는 대북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주고 묘목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태엽이 북한 지원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마음대로 빼먹는 복마전 노릇을 한 셈입니다. 검찰은 사라진 8억 원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태엽의 북한 지원 사업은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당시 부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일입니다. 아태엽의 대북 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북 교류 협력의 성과를 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는 홍보 선전용으로 활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 자신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도 제 주머니 돈 쓰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안부수를 체포 구속한 마당이니 아태엽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검은 흑막을 가려주길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건 이재명 대표가 비리수사로 공지에 몰리면서 진보 좌파 세력들이 상식을 벗어난 망언과 폐륜의 일탄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일에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린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와 유시민이 참여했다고 하는 민들레라는 인터넷 매체가 합작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명단 공개 직후 인터넷과 정치권에선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폐륜 행위다. 이태원 비극을 제2세월호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파괴하겠다는 증오 마케팅이 시작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명단 공개를 요구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를 위한 명단 공개냐며 부적절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라는 성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퍼부은 증오와 저주 막말입니다. 보통 사람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들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퍼부었습니다. 대한성공회 나누집
김규돈 신부는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의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으자고 했고,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올려놓고 비나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종교인, 그것도 신부인 성직자까지 정쟁의 포로가 되어서 필부도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중 앙코르와트 관광 대신에 현지 병원을 방문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로한 것을 놓고 김 여사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했다면서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례이자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여사가 1992년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사진을 찍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중요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정상 외교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격려는 못할 마냥 제1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내를 깎아내리고 트집을 잡는데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 진영 모두가 이성을 잃고 윤석열 죽이기 스토커가 된 느낌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좌파 진영의 속임수, 잔꾀, 꼼수, 음모론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하루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